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서비스 관련해서 내가 돈을 실제로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 내가 고객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 매장 또는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 저 가게는 정말 잘 되겠다, 아니면 이번에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반대로 이 매장에 또는 시켰는데 배달을 시키거나 또는 내가 매장에 직접 갔는데 이런 서비스, 이런 제품을 받았을 때 이게 뭐냐, 실망이다, 다시는 여기 안 와야지, 다시는 여기를 시켜 먹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자, 이 두 가지의 경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사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해야지 차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냉혹한 이 경쟁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일단은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제입니다. 바로 정말 제가 대구로 이사 와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못했던 제 차가 지금 너무 최근까지 너무 더러워가지고 세차를 이제 하러 가려고, 또 이렇게 손세차도 아니고 요즘에 주유소 가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세차되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최근에 계속 새벽에 나오고 저녁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세차장 처음에 나올 때도 문이 안 열려 있고 퇴근해서 가면 또 그 세차장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계속 세차를 못 하고 있다가 어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세차를 하러 조금 일찍 들어가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세차장으로 갔는데요. 주유를 하고 세차장으로 이제 주유 끝나고 이렇게 세차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쭉 들어가서 그 직원분들이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쭉 진입 딱 해서 주차를, 요즘에 시동 안 끄잖아요. 시동 켜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중립에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세차가 쫙 되면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세차장 가시면 다 똑같습니다. 쭉 기계가 돌아가서 세차를 깨끗하게 쫙 끝내고 쫙 이렇게 바람으로 에어로 쫙 불어놓고 끝까지 딱 가서 이제 앞에 초록색 불이 딱 들어오면 이제 바로 출발하는 신호가 와서 쭉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털고 나와서 이제 건물 왼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 집 쪽으로 가려고 딱 바로 가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집에 가잖아요. 보통 세차 끝나면 끝나고 가는데 뒤에서 직원분들 두 분이 막 이렇게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백밀러로 봤죠. 이게 뭐지? 내가 잘못됐나? 놔두고 왔나? 아니면 또 차에 문제가 생겼나? 해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뒤로 후진해서 다시 뒤로 쫙 이렇게 왔죠.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이 있냐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 두 분이, 직원분들 따로 두 분이 제 차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그 큰 수건으로 차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물기가 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이렇게 쭉 웃으면서 이제 쭉쭉쭉 닦아주시는 거죠. 두 분이 양쪽에 서셔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해서 차 위, 본체, 창문, 위쪽에 이렇게 뒤로 가시면서 쫙 닦고, 또 한 분이 딱 세차 물기를 다 닦아주시고, 한 분이 또 이렇게 바퀴 쪽에 머리 이렇게 쭉 뿌려주시는 거예요. 윤활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쭉 네 쪽 다 뿌려주시면서 웃으시면서 끝났습니다, 출발하셔도 됩니다 하시는데, 제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이시라면. 저는 이런 세차장을 제가 태어나서는 처음 가봤는데요. 자동 세차장 끝나고 나서 이 물기를 닦아주는 데는 저는 처음 가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서비스를 제가 받지 못했는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물기까지, 제가 원래 보통 끝나면 집에 도착해서 제가 이제 수건으로 좀 물기를 닦아주거나 보통 놔두거나 이렇게 하자는데, 놔두면 물때 같은 게 끼잖아요. 근데 이게 쭉 닦아주시는데 이거 너무 좋은 서비스다. 또 밖에도 쫙 이렇게 뿌려주시고 너무 좋은 거죠, 기분이. 그래가 저는 어떤 기분이 들냐면 나는 다른 데는 못 가봤지만 다음에 세차할 때 또는 다음에 주유할 때 나는 반드시 여기 또 와야 되겠다. 왜? 세차를 깔끔히 해준과 동시에 물기까지 제거해주고 밖에 또 뭔가 윤활제 같은 것도 뿌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금액을 제시하고 동일한 돈을 들였는데도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주는, 사람들이 여기 또 오지 않을까요? 제가 가는 길에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또 세차장에 줄이 왜 이렇게 많이 서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또는 이것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직원들 고용하는 비용 또 월급 줘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더 많이 오고 주유를 하시러 더 많이 오면 이 주유소 입장, 이 사장님의 마인드, 또 경영 마인드라든지 고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객 감동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고객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와, 이게 정말 좋은 서비스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캐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렇게 고객들이 어떤 걸 더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서비스를 좀 더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저도 기분이 좋고 그분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 많은 고객들이 오면 매출이 더 올라갈 것이고 일석이조다. 참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참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저도 이런 생각 들었고요. 네,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최근에 한 지난주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약간 아직까지도 추운 나머지 날씨가 약간 춥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를 밤에 애들이 저희 있기 때문에 좀 켜고 자는데요. 그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오후에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연찮게 보일러 우리 컨트롤러 있잖아요. 전원, 매출, 난방, 목욕 뭐 이렇게 온수 이렇게 나오는 컨트롤러 전원에 우연찮게 잘 안 보는데 평소에 우연찮게 눈을 딱 봤는데 그게 컨트롤러가 전원 자체가 확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도 안 들어오고 모니터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견을 했는데 전원 버튼을 계속 제가 눌렀다 켰다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켜지도 않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생각해서 그때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일요일날 저녁 시간이었는데 뭐 그때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이미 6시 이후 6시까지가 상담 그 일요일날 토일 해도 주말에도 그 시간까지밖에 안 하는데 제가 하고 싶어도 문제가 생겨도 이분들 다 퇴근하셨고 늦게까지 하시니까 힘드니까 근데 하필 또 그때 제가 딱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볼을 켜고 자야 되는데 애들 추울 건데 생각하면서 전화를 혹시나 해서 했는데 역시나 안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객센터 해도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전화를 딱 끊자마자 저희 카톡이 날라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만 카톡에 그 방금 말씀드렸던 제 그 회사 보일러 회사에서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저한테. 근데 그 카톡에 어떤 내용이냐면 상담을 이제 직원들이 다 퇴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 상으로 그 문제점 AS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 온라인 상으로 다 그 내용을 받는 거죠. 접수를 다 받더라고요. 요즘에는 저 그런 또 보일러 고장나서 또 전화한 건 처음인데 거기에 카톡으로 날라와서 예를 들어서 고객 집 주소 일단 저를 인정하겠죠. 제 번호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가 언제 그 제품을 구매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인증이 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절차가 쭉쭉 진행되는 거죠. 집 주소가 어디일 것이며 전화번호 어디 곳이고 그 다음에 보일러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선택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하고 그 밑에 상세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접수를 할 것이며 언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냐. 이제 월요일이죠. 그 다음날 일요일 다음에 일요일날 몇 시에 기사분이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시간대가 다 나오더라고요. 9시, 10시, 11시 체크를 하게 돼 있고 마지막에 접수 딱 누르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메시지까지 딱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요즘에는 상담사분이 다 퇴근을 해도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의 문제점을 다 미리 다 받아서 미리 접수를 해놓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바로 연락이 오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아침 9시 딱 되니까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여기 매장에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어제 그런 접수를 받고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린 거다. 그래서 언제 방문 지금 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체크를 해놓으셨는데 그때 방문 드리면 되겠느냐. 바로 그 기사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요즘에는 이런 서비스가 문제점 AS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가 되면서 바로 연락이 오는구나. 제가 원래는 9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와주세요 하면 그쪽에서도 분명 예약된 고객들과 이미 예약이 잡힌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사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못 오실 확률도 있고 또 일일이 전화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 빨리 해결해달라 막 이렇게 언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미리 전날에 밤이지만 다 접수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부터 바로 순차적으로 연락이 오면서 기사분들 따다다닥 현장에 적재적소에 문제점을 고쳐주시러 바로바로 가는 거죠. 와,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요즘에 정말 진화가 되었구나, 서비스가. 와, 이렇게 해야지만 보일러 업계 또는
저쪽 업계에서도 서로 경쟁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서비스,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제공해서 계속적으로 고객 확보를 하고 고객이 늘릴 것인가, 매출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대기업들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개선하고 하는구나. 이 두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와, 정말 요즘에 정말 대단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고객들이 딱 느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와, 정말 좋은 서비스다. 정말 고객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또 다른 제가 아는 또 지인분들,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주유소가 좋더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어떤 보일러 업체를 지금 보일러 회사를 거기를 설치했는데 요즘엔 이런 서비스가 나오더라 추천해주면 또 그분들이 듣고 이런 보일러 요즘에 이런 회사가 좋구나 바로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통해서 각각 회사들의 매출 확보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방금 제가 두 가지 경우 정말 긍정적인 이런 독자적인 서비스, 정말 차별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만족을 시키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제가 또 실망했던 부분, 최근에 제가 이것도 뭐 며칠 안 된 경우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애들하고 집에서 요즘 애들 데리고 나가서 먹기는 조금 애들이 아직 둘째가 어리고 해서 배달을 시키거나 또는 한 번씩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포장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 동네 제 나름대로 제가 좀 알아봤죠. 뭐 요즘에 블로그라든지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거기 통해 가지고 가장 맛있는 찜닭이 먹고 싶은 거죠. 애들도 잘 먹을 수 있고 가장 순하게 해서 찜닭을 맛집을 찾아봤더니만 동네에 있는 거죠. 블로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찜닭집이 맛집이겠구나 하고 전화를 하고 언제까지 몇 시까지 포장 주문 언제까지 가면 되냐 약속을 다 하고 나서 그 시간대 맞춰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들러서 포장을 이제 가지러 갔죠. 이제 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매장을 하는 입장이고 그분도 이제 매장을 뭐 오랫동안 하셨겠죠. 이제 맛집으로 소문이 난 집이니까 가서 딱 가니까 이제 이분이 저는 실망했던 게 뭐냐면 가게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매장에 엄청 좀 지저분하다는 제가 느낌이 들었어요. 정리도 안 되고 제가 매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간도 아니었거든요. 한참 이렇게 뭐 할 시간에 제가 갔는데 이 매장 테이블 위에 막 온갖 잡다한 정리가 안 된 그런 품목들이 많고 또 저쪽에는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노는데 그까지 뭐 문제가 아닌데 막 거기에 오만 막 과자 부스러기 음료수 풀린 것들도 바닥에 엄청 많고 이거 좀 약간 그러네 하는데 뭐 매장에서 그럴 수 있죠.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구나 하고 근데 딱 가서 포장을 하려고 딱 계산하려고 하는데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고 앉아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지저분한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의자에 좀 하나 찾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제가 또 하나 놀란 거죠. 뭐냐, 이 주방에 들어가신 사장님이 이제 여자분 사장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딱 봤죠. 저도 이제 매장을 한 입장에서 이렇게 이분 어떻게 매장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맛집을 어떻게 소문나 있지, 업종은 다르지만 벤치마킹 하려고 쭉 보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그냥 여기서 평상복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조리를 하시는 거죠. 물론 그분이 이제 고수시기 때문에 뭐 머리카락 안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리복도 없고 머리수건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장갑도 끼시지 않고 저 밥 오픈 주방이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쭉 보고 있는데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쭉 하는데 아무런 이런 위생적인 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를 막 하시고 다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도 이렇게 좀 묵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하여튼 그분 퍼머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그것까지 제가 또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이제 포장해서 들어갔죠. 집에 가지고 이렇게 애들하고 쭉 먹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맛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다른 데 시켜 먹었던 찜닭집보다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좀 그렇네 하면서 먹고 있는데 저 말고도 와이프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번에 시켜 먹었던 데가 훨씬 더 고기도 맛있고 상태도 더 맛있었고 안에 내용도 더 알찼다. 역시 블로그만 믿고 시키면 좀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다 하나 실망했죠.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먹다가 뱉어내는데 머리카락이 나온 거죠.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참 긴 건 아닌데 짧은 게 나왔어요. 먹다가 근데 애들 머리카락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퍼머 이래 머리, 제 와이프도 생머리고 저도 퍼머가 아니니까 퍼머 머리가 나올 수 없잖아요. 제 가족들이 먹다가 나온 거죠. 역시나 실망했죠. 위생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저런 부분을 분명히 머리카락이라든지 뭔가 이물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그냥 했다고 우려의 상황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쩔 수 없이 거의 다 먹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여기까지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왔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랑 와이프는 제가 다시 그 집에 가서 찜닭 시켜 먹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을 다 받고,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좀 비위생적이고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리하시는 걸 다 받고, 매장 상태도 받고, 근데 역시나 들고 왔는데 역시나 맛도 별로였지만 그 안에 이물질이 나왔다. 여러분들 두 번 다시 그 집에 시키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0명 중에 한두 분이 시켜 드실까 말까 까먹고 그 사항은 그거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절대 다시는 전화를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다짐했고요, 속으로. 그 집에서 온 이 전단지 그 자석 스티커는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왜? 다시 시켜 먹지 않을 집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시켜 먹었던 집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느낀 거죠. 나도 저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나도 초심을 잃으면 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짧게 하는데 뭐가 들어가겠어? 아니라는 생각. 초심을 잃은 생각을 했다가 이런 대형 사고, 이렇게 고객들이 떠나는구나. 이렇게 매출이 안 올라가고 매출이 어렵고 고객들이 잘 안 오고는 이유가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저는 느낀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서비스, 고객들을 다른 타사와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또 이분들, 또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고 어느 정도 블로그에도 글이 많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은 초심을 잃은 듯한, 또는 비위생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잘 나가는 회사들도 언젠가는 서서히 또는 한 방에 침몰할 수 있겠구나, 한 방에 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사례를 최근에 제가 겪으면서 정말 이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지만 정말 조심하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초심을 잃으면 정말 끝장나겠다. 정말 잘하고 처음부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자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지만 이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도 초심을 잃으면 언젠가는 망하고 언젠가는 지금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다시 물거품처럼 꺼질 수도 있겠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구독자가 늘거나 시청자가 늘린다, 나중에 광고가 붙는다 해서 또 다른 내가 생각했던 초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거나, 또는 이 정도 찍어서 올리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겠지, 이 정도만 기억해서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시장만 기획 정도 해서 올리면 대충 편집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언젠가는 침몰하고 언젠가는 망한다. 언젠가 초심 잃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이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겠죠. 이런 경우를 들어서 세 가지 경우를 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걸 느꼈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앞전에 두 가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고객 만족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요. 다시 또 이 세 번째 경우죠. 이 마지막 경우를 들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절대 초심을 잃지 말고 나는 항상 예전과 같은 마인드로 고객분들에게 서비스하고 고객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겠구나.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내 스스로의 원칙과 기준을 항상 지켜야 되겠구나. 어디서는요, 이 매장 안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던 경우에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나가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 자세, 또 행동, 실행, 그 내 기준과 원칙 그대로 나간다면, 언젠가 꾸준하게 한다면 성공하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정말 원했던 그 꿈과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같이 한번 초심 잃지 말고 차별화된 서비스, 또 차별화된 생각과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도전하시면 분명히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 보겠습니다. 도움이 혹시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입니다. 감사합니다.